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일을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저는 부사관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한 후에 친한 친구에게 한 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여성이 저와 지금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2013년 12월 7일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나고 사랑스러운 딸도 가지게 됐죠. 아내는 만삭이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캐드로 도면을 그리는 업무와 사무, 커피 심부름까지 했었는데 약 20년 전이라서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던 시절이었죠. 당시에 받은 월급이 약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는 쉬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자신에게 보상도 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을 구했는데 첫 번째 직장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월급은 24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모든 도면을 혼자서 다 그렸기 때문에 전 직장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해진 근무 시간만 지킬 수 없는 구조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하지만 아내는 일이 힘들어도 월급을 포기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나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아내는 그것을 아주 불안해했던 거죠. 아직도 저희 아내가 일을 했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직장에 다닙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약 2,902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임금 근로자 수는 2,172만 명, 75% 정도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 또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직군이지만 엄연히 월급쟁이죠. 2004년 당시에 첫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숙식은 대부분 부대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이유로 임금 근로자, 즉 월급쟁이를 선호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온 가정 환경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가정 환경 중에 부모님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부모님과의 친밀도, 직업, 성격, 태도 등에 따라서 가치관 형성도 크게 변화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직업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간혹 의사 집안, 교육자 집안, 예술가 집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족 전체가 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고등학교는 무조건 졸업을 하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라도 어떻게든 졸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필요하면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까지 하죠. 오로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인데 이분들도 대부분 월급쟁이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져 있는 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무조건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해야만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이죠. 모든 삶을 회사의 일정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기도 하죠. 오로지 시간을 소비해야만 그 대가를 받는 구조에 있는 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월급쟁이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편하거나 만족이 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하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9%였지만 2022년 6월 기준 6%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농산, 축산, 수산물 가격, 공업제품 가격, 전기수도, 가스요금까지 모두 상승했죠.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돈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물가가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매년 조금씩 월급이 올라가는 이유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2022년 대비해서 460원이 오른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도 반발이 많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너무 적다고 반발을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너무 많다고 반발을 하죠. 노동자 측에서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삭감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삼중고를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간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공익위원들도 참 난감하기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자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을 정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게 한다는 취지에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속세죠.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월급을 많이 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진급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진급도 쉽지는 않죠. 대부분 회사의 진급 조건에 근무 연차를 봅니다. 그리고 인사고과라는 평가가 있어서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급에 맞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되죠. 이것을 다 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도 모두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진급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진급 심사에서 몇 번 떨어지면 자동으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버티고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엄청 눈치를 주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원 감축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이런 월급쟁이의 삶을 계속하면 이런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남에게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회사가 되는 거죠. 물론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죠. 자기 자신이 이룬 결과 이상으로 절대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분 좋을 정도로만 보상을 해줄 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마약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중독되면 스스로 끊기는 정말 힘듭니다. 담배처럼 한번 중독되면 스스로 끊기는 정말 힘들죠. 담배를 끊으려면 금연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거의 없죠. 그 이유가 주변에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고정적인 소득에 자신의 생활과 시간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 몸이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 이하로 음식을 섭취를 하면 됩니다. 저는 한때 몸무게가 117kg까지 나갔습니다. 당시 저의 기초 대사량은 850kcal 정도였고 40대 성인 평균 수치의 절반 정도였죠. 그러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요. 식단 조절로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도 1900kcal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살은 빠졌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월급이라는 마약을 끊는 방법도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먼저 하루 필수 생활비를 측정을 하죠. 이때 불필요한 비용과 없어도 되는 것들은 모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멀리 해야 되죠. 그리고 월급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월급으로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을 안정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월급쟁이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산자가 되거나 나만의 사업으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쩌면 조금 무거운 월급쟁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한때는 월급쟁이였고 지금은 제가 일을 하는 만큼 버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로 저서도 냈습니다. 하루빨리 월급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셔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이 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